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북한의 갑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북한에서는 직장에서 어떤 식으로 갑질이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이고요. 몰타에 가기 위해서 취직했던 직장이 있어요. 평양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그 사장은 사장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사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까지 했던 여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때부터 기업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양심적인 민족 자본가 뭐 이렇게 불렸었는데 연필 공장을 운영하다가 해방 후에 그 공장을 김일성한테 통째로 이제 상납한 거죠. 그래서 높은 어떤 평가를 받아가지고 딸까지도 그러한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런 집인데요. 처음에는 일단 몰타에 보내준다, 유럽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덜컥 너무 좋았죠. 그래서 하루빨리 면접을 보고 또 합격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처음에 그 사장한테 고맙기도 했었어요. 왜 고마웠었냐면 월급을 400~500유로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400유로 내지 500유로. 평균 400유로이고 너가 일만 잘하면 1000유로까지도 가능하다. 이미 나가 있는 사람들이 1000유로를 받아서 너무 좋다고 계속 편지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귀가 솔깃했죠. 그 당시 아마 지금까지도 그럴 거예요. 400~500유로 이거는 정말 역대급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국에 나간 노동자들, 여성들이 나갈 수 있는 직종에서 최고의 월급은 200 내지 300달러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400~500유로를 주겠다고 하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좋았죠. 근데 다니면서 보니까 그 몰타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이제 그 직장을 다닌 건데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돈을 밝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을 직원, 가족, 말로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그렇게 보더라고요. 단 한 번도 월급을 준 적이 없대요. 그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평양에 가게 되면 무조건 들리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직원들한테 월급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월급이라고 할 때는 이제 북한의 어떤 국정 가격에 의해서 책정된 월급이 있죠.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월급은 3,000원 내지 4,000원 뭐 이 정도인데 그거는 이제 북한 정권에서 주는 것이고 그런 어떤 규정이 또 북한에 있어요. 외화벌이를 하는 기간에서는 직원들한테 따로 명절 공급도 잘 해줘야 되고 월에 못해도 한 몇십 달러 정도의 너버물자,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런 걸 물자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사장은 단 한 번도 그런 걸 챙겨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상점도 2개나 되고 그리고 식당도 2개나 되고 그리고 체인점도 있어서 본사가 있고 평양시 안에 체인점이 한 3~4개가 되거든요. 북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기업과 맞먹는 그런 규모예요. 대단한 자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정작 평양시 안에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서 차도 소유하고 있어서 기사가 직접 아침에 태워주고 태워가고 막 이런 기사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하게 굴더라고요. 그 사장이 되게 중국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1년에 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정도였는데 갔다가 올 때마다 물품을 엄청 많이 챙겨와요. 옷가지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이 챙겨오는 거예요. 그렇게 챙겨와가지고는 직원들한테 이제 나눠줍니다. 뭐 원피스 나눠주고 뭐 겨울이 되면 겨울 패딩 같은 걸 나눠주기도 하고 그걸 왜 나눠주냐? 일을 할 때 유니폼으로 입으라고 나눠줘요. 근데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돈을 받고 팔아주는 거죠. 근데 정작 그 사장은 중국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물건을 구입하냐. 이거는 직접 동행했던 사람이 증언을 한 건데요. 중국에 가서 새벽에 도매시장 있죠. 굉장히 싸게 판매가 되는 그런 곳에 가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원피스 한 벌에 중국 돈 10원, 20원 되는 것도 있고 30원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북한에 가져와서는 직원들한테 정작 판매할 때는 중국에서 10원에 산 거는 10달러에 팔고 20원에 산 거는 20달러에 팔고 몇 배로 붙여 먹는 거죠.
직원들한테 강제적으로 사라고 해요. 아예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상점에서 일하던 친구였는데 저한테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내가 어디 돈이 있어요? 나는 절대 못 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중국만 갔다 오면 억가지를 주면서 돈 내라고 하는데 그냥 못 내지 뭐. 안 내고 뭐 잘려도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충이 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봉제 공장에 가겠다고 지원을 한 사람들 돈이 없습니다. 네, 물론 식당에 가겠다고 지원한 사람들도 돈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일하러 가겠다 이렇게 지원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지원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담은 몇 푼이라도 나가서 뭉칫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돈을 빨아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앞에 와가지고 막 울며불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노동당의 심청이가 돼서 밤낮 그랬거든요. 자기는 노동당의 심청이가 돼서 이제 노동당을 아버지로 삼고 자기가 심청이가 돼서 노동당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헌신하겠다. 네, 그만큼 뭐 정권에 충실한 애국자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울며불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지금 이렇게 힘드신데 뭐 선전을 해요. 그러면서 기업서가 이제 이만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미달이 됐고 자금이 이만큼 모자라고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순수한 사람들이 없는 돈을 다른 데서 빌려가지고 돈을 갖다가 그 사장한테 줬어요. 100달러 가져온 사람도 있고 200달러 가져온 사람도 있고 무보수로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외국 갈 준비를 하면서도 그냥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회사 안에 건설할 일이 있으면 저희가 건설에 동원되기도 하고 물자 나르는 거 다 저희가 나르고 보수 한 번 받은 적이 없어요. 무보수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또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한번 빼앗아 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저희가 멀타에 간다 이제 발표가 나가지고 며칠 날 떠난다. 네, 10월 6일 날 떠난다. 막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아마 사장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며칠 날쯤 얘네 떠나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저희한테는 전날에 급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네 이제 내일 당장 떠나. 근데 급하게 국제열차표를 구매하다 보니까 돈을 좀 썼어. 너네가 돈 좀 내야 되겠다. 그래서 1인당 5달러씩 내라고 저희한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출발이 8명이서 출발을 했는데 8명이면 한 40달러 정도 되죠. 근데 그 40달러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미 준비를 하면서 몇백 달러 이상을 다 뜯긴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 떠나는 날까지 그렇게 돈을 얼가내는 거죠. 뭐 당장 떠나는데 급하게 표를 구매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냈는데 더 어이가 없는 게 뭔 줄 압니까? 급하게 구매한 건 알겠는데 왜 좌석도 없이 구매를 했을까요? 저희가 좌석이 없었어요. 평양역에서 국제열차를 탔는데 침대 열차 칸이었거든요. 그래서 4명씩 칸으로 이제 나눠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 2개, 위에 2개 침대 이렇게 4개 침대 칸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8명이 좌석이 없는 거예요. 제 고모가 그때 평양역에 마중 나왔었는데 빨리 들어가서 너 자리에 가서 사진 찍으라고 내가 너거 사진 내가 보내줄게. 어디가 앉지? 어디가 앉지? 막 내 좌석이 없는데 그러다가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저희 여기서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부탁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마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제가 좌석도 없이 그렇게 서서 중국까지 간 줄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그때 너무 화가 나고 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돈을 뺏었으면은 좌석이라도 제대로 마련을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출발할 때 돼서야 우리가 좌석이 없다는 걸 알게 됐는데 신동이도 8명 다 가족들한테 우리 좌석 없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가족이 걱정할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좌석이 있는 척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출발한 다음에 밥을 화장실 옆에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밤새 자리도 없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꼬떡꼬떡 절면서 가다가 중간에 누가 단둥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고 뭐 연길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고 한두 명씩 빠지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좀 앉아있고 그것도 열차 직원들이 저희가 계속 서 있는 게 너무 딱하니까 보다못해 자리를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겨우 마지막에 좀 앉아서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중국에 갈 때부터 무슨 범뼈술? 호랑이 뼈술이라고 해요. 그런 걸 또 잔뜩 저희한테 들려보낸 거죠. 1인당 한 3박스가 됐나? 그래가지고 박스만 진짜 열차 안에 엄청난 거예요. 저희는 저희 짐도 못 챙기고 그 범뼈술
그거를 챙기느라고 베이징역에서 진땀을 뺐어요. 완전 개고생한 거죠. 뭐 짐꾼을 쓰면 되는데 저희가 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없으니까 저희 힘으로. 안 그래도 그 3년 동안 살아야 되다 보니까 캐리어들이 3개, 4개 엄청 많은데 거기다가 그 짐까지 가득 하다 보니까 그때 진짜 몇 미터 안 돼요. 그 열차에서 내려서 밖에 역사까지 나가는데 몇 미터 안 되는데 그동안에 지배인역을 엄청 했어요. 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양심적일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는데 범뼈수는 일단 중국에서 부려놨어요. 거기서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뭐가 있었냐면 멀타에 나가서 저희 보고 인형을 만들어서 팔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의 어떤 한복을 입은 도령과 아가씨의 어떤 인형이에요. 굉장히 요만큼 좀 작은 그런 인형인데 관광 상품으로 북한 안에서 판매하는 그런 인형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 보고 멀타에 나가서 퇴근하고 와서 인형을 만들어서 팔아라. 그게 다 이제 당의 충성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형 만들 수 있는 자재를 저희가 또 북한에서부터 멀타까지 가지고 갔어요. 1인당 화물 키로수가 있잖아요. 제가 가져가야 될 짐을 좀 빼고 나머지를 인형으로 채운 거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되게 좀 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관을 통과할 때 엄청 강고하게 또 통과를 했어요. 도착해서 나서 정말 황당했던 게 월급 4,500유로는 개뿔. 정말 여기다 나오는데요.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평균 130유로, 140유로 이렇게 받았었고요. 그리고 먼저 가서 일하고 있는 언니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들었을 때 사장이 월급이 4,500유로고 언니네는 이미 1,000유로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편지를 보내온다더라. 그러니까 막 언니들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그딴 말이 있냐고. 우리도 여기 오자마자 우리가 속았다는 걸 알았는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 사장 정말 미쳤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너네처럼 뭐 1,000유로 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어. 근데 정작 일하면서 보니까 정말 뼈 빠지게 쉬는 시간도 안 쉬고 일을 해야 200유로 겨우 넘는데 쉴 거 다 쉬면서 그렇게 일하면은 진짜 130, 14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좋게 줄 줄 알았으면은 우리 아마 안 왔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혼 여성들이 한 9명, 8명 이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애들이 막 3살, 4살, 심지어 1살 막 요 정도 신생아? 그 정도 되는 애기를 두고 온 언니들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돈이 절실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온 건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한 사기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기를 쳐도 어디 가서 항소할 데가 없어요. 난 이렇게 사기당했다. 북한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제가 멀타에 가 있는 동안에 한 2번인가 왔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돈을 수금해 가는 거죠. 멀타에 있는 중국 사장이 저희한테 돈을 주면 멀타에 있는 행정 책임자가 그 돈을 모아뒀다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저희한테 월급을 줘요.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3개월치 월급을 주고 나머지 돈을 모아놓고 있으면 지배인이 1년에 한 번 정도 와가지고 돈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면은 만 단위로 가져가죠, 솔직히 돈을. 그 정도 돈을 가져가면은 자기가 먹을 밥 정도는 자기가 살 수 있잖아요. 그 밥마저도 저희한테 와서 얻어먹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단위가 되는 그런 돈을 다 북한 정권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외국에 가게 되면 7대3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7은 이제 북한 정권이 가져가고 3은 노동자가 가진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데 그 7 안에서도 북한 정권이 가져가는 게 많긴 하지만 사장한테 떨어지는 돈도 만만치 않거든요. 다들 그걸 노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를 보냈던 사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제가 월급의 10% 정도나 겨우 받고 일을 했더라고요. 90%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70%를 북한 정권에 상납한다. 그래도 20은 그 여자가 가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진짜. 앉은 자리에서 돈을 정말 엄청나게 벌어들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안 쓰려고 저희한테 와서 밥을 얻어먹겠다고. 그럼 또 저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장 가서 저희가 평소에 비싸서 감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식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차려놓으면 와서 먹고 가고. 참,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북한 사람들이 나가서 집이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서신거래밖에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북한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편지를 보내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은 그 편지를 보고 정말 엄청 기다릴 거잖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잘 있는지, 내 와이프
라이프가 잘 있는지 당연히 알아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돈 벌려주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편지 전달해줄 때조차도 돈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언니들이 뭐 나는 연료를 줬다, 뭐 어유로 준 언니들도 있고, 그러니까 돈 많이 준 사람한테는 더 화색이에요.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어이가 없게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안 줬어요. 돈이 없어서 없기도 했지만 굉장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솔직히 이런 기회에 한번 소식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버이언이 돈 한 푼 안 받고 편지를 가져갔어요. 저희 편지를 저희 집에다도 전달을 해줬고, 엄마가 다음번에 버이언 편에 편지를 보내온 걸 보니까 그때 사장이 왔을 때 네 편지 받으러 갔다가 네 편지가 안 왔다는 걸 알고 집으로 가면서 정말 속으로 걱정을 엄청 했다. 얘가 잘 못 있는 건가? 얘가 어디 아픈 건가? 너무나도 기다렸는데 편지가 안 와서 집에서 정말 엄청 걱정을 했다. 많이 후회했어요. 그냥 돈을 주더라도 편지를 좀 보냈을 걸. 내가 왜 그랬지? 그 사장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편지를 안 준 건데 가져간데 또 이렇게까지 피해가 갈 줄은 몰랐네. 그때 좀 많이 후회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5유로, 10유로 그 여자한테는 솔직히 코 묻은 돈이거든요.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동자들 편지 한번 전달해주는데 그것도 코 묻은 돈 받겠다고 안 주면 편지도 안 전달해주고, 진짜 공공연히 이건 갑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에 있을 때는 당신은 이게 무슨 갑질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저 사람이 얼마나 악독한지 알고는 있지만 어디 가서 신고할 데도 없어요. 그 여자는 또 그렇게 노동자들한테 착취해가지고 북한 정권에게는 엄청나게 충성을 합니다. 김정은이 만약 고아원을 돌아봤다 그러면 고아원에 가서 그 고아들에게 패딩 뭐 200벌, 300벌을 기증을 해요. 고아원에다가. 그러면 그 내용이 김정은한테 보고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 김정은의 칭찬을 받는 또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적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정은이 어느 군부대를 가봤다. 그럼 또 그 군부대에 낼름 가가지고 거기다가 필요한 물자들을 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 둘 실적이 쌓이면 이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기업 활동도 더 잘 보장받을 수 있고, 실제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착취당하는지,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북한 정권에서는. 오로지 이 사람이 정권에 얼마나 충실하냐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악이 전혀 청산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갑질이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는, 자행이 되는 곳이 또 북한이고요. 갑질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굉장히 주기 싫어했어요. 당연히 저희가 일해서 받은 돈이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인데 그것마저도 주기 싫어서 계속 질질 끌다가 3개월에 한 번씩 그 언니들이 막 항의를 해요. 버이언한테. 이렇게 안 주면 우린 집에 돈을 어떻게 보내냐? 막 그러면 버이언이 집에인한테 이젠 좀 줄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돈을 주는 거예요. 아마 생각 같아서는 저희가 돈 한 푼 안 받고 일을 해줬으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탈북을 하면서도 가족 걱정 중에 가장 크게 했던 부분이 사장이 저희 가져가는데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그게 가장 컸어요. 아무래도 정말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탈북한 걸로 인해서 데미지를 입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데미지를 입으면 한마디로 이제 경제적인 손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한테 와서 엄청나게 행패를 부리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가장 크게 들더라고요. 북한 정권이 어떻게 처벌한다는 이런 걱정보다도 그 사장이 우리 가져간데 행패를 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더 컸어요. 솔직히 한국에서는 갑질하면은 막 역설하고 폭언하고 뭐 이런 어떤 영상들이 잡혀가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막 이슈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정도는 북한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뭐 더 말해서 못하랴 이 정도이고, 북한은 뭐 직장 내 괴롭힘, 뭐 갑질, 신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간부들이 그냥 막 아랫사람을 대할 때 화가 날 때는 폭언, 폭행 장난도 아니에요. 다 일일이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부탁인을 근절하라고 그런 지시를 직접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떤 방식으로 노동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무참히 짓밟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랬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나민이었습니다.